요즘 들어 유독 잠들기 어려우신가요? 잠은 분명히 자고 싶은데 눈은 말똥말똥하고 누워 있어도 한참을 뒤척이게 되는 밤이 많아졌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습관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수면 호르몬 분비가 줄고 하루 활동량도 감소하면서 밤잠의 질이 크게 떨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잠을 유도하는 좋은 습관만 잘 지켜도 약 없이도 훨씬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와 수면 전문가들이 권하는 불면증 완화 습관 10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씩 실천하다 보면 잠드는 시간은 줄고 아침이 훨씬 더 상쾌해질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따라 해보세요. 잠 못 드는 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취침 2시간 전, 전자기기 사용 중단하기입니다. 스마트폰, TV, 태블릿은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 기기들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청색광은 뇌를 자극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자연스러운 졸음을 방해합니다. 하버드 의대 수면연구소에 따르면 블루라이트 노출은 수면 호르몬 분비를 최대 80%까지 억제할 수 있고 노출 시간이 30분만 넘어도 수면 시작 시간이 평균 1시간 이상 지연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니어는 멜라토닌 생성 자체가 줄어드는 나이이기 때문에 전자기기 사용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따라서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TV와 스마트폰은 꺼두고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책을 읽는 등 뇌를 편안하게 해주는 활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잠드는 시간이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지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수면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면 시간은 하루 중 언제든 채워지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시작과 끝이 일정해야 뇌가 수면 사이클을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면재단 내셔널 슬리프 파운데이션은 60대 이상 고령자는 최소 7시간 이상 숙면이 필요하며 이 수면 시간이 매일 일정해야 뇌 건강과 면역 조절 기능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면 시간대가 매일 들쭉날쭉한 사람은 우울감, 피로감, 체내 염증 수치가 증가하는 경향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낮잠도 20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정한 수면 스케줄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수면 전체의 질을 바꿔줍니다. 세 번째 오후 3시 이후엔 카페인 끊기입니다. 커피 한 잔은 몸을 깨우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카페인이 체내에 오래 남기 때문에 오후에 마시는 커피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체내 잔류 시간은 최대 10시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곧 오후 3시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밤 12시까지도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탄산음료,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에는 이런 음식과 음료도 함께 조심해야 합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무카페인 허브티를 마시면 속도 편안해지고 심리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취침 전 1시간, 조명은 어둡게 바꾸기입니다. 조명은 단순한 밝기 조절을 넘어서 우리 뇌가 지금은 자야 할 시간이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너무 밝은 조명 아래에서는 뇌가 여전히 낮이라고 판단해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결국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경우 멜라토닌 분비가 젊은 사람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수면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이 훨씬 더 중요하며 실내 조도를 200룩스 이하로 줄였을 때 수면 개시 시간이 평균 25% 단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형광등이나 백색 LED처럼 강하고 푸른 빛을 내는 조명보다는 노란 계열의 주광색 조명이나 스탠드 조명으로 바꿔주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취침 전에는 TV를 끄고 주방이나 거실, 조명도 최소한으로 줄인 상태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작은 조명 하나의 변화가 당신의 수면 시작 시점을 크게 앞당겨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낮 동안 햇빛 쬐기입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은 밤에 더 잘 자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수면 보조제입니다. 햇빛은 수면과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생체 시계서카디안 리듬을 맞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낮에 햇빛을 적게 받으면 멜라토닌 분비 주기가 어긋나고 밤이 되어도 졸음이 오지 않거나 자주 깨는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수면의학회 AASM는 고령자는 하루 30분 이상 자연광에 노출될 것을 권장하며 특히 아침 시간대의 햇빛이 멜라토닌 리듬을 바로잡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햇빛을 쬐는 시간과 수면 만족도는 정비례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베란다, 마당,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자연광 노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날이 흐려도 야외 자연광은 실내 조명보다 수십 배 더 밝기 때문에 되도록 낮 시간에는 실내에만 머무르지 말고 햇빛과 친구가 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여섯 번째, 따뜻한 물로 족욕하기입니다. 잠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행동은 단순한 이완 이상의 효과를 줍니다. 족욕은 체온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면서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 심리적 안정감과 생리적 이완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취침 1시간 전 40도 내외의 따뜻한 물에 15분간 발을 담근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면 개시 시간이 평균 10분 단축되고 심박수와 근긴장이 감소하며 수면 유지 시간이 늘어났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족욕은 별다른 장비 없이 대야 따뜻한 물, 수건만 있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으며 욕조나 좌욕기에 발만 담그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때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3841도 사이가 가장 적절하며 심장이 약하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이 작은 의식 하나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쉬게 만들어줍니다. 잠들기 전 15분의 족욕으로 오늘의 긴장을 내려놓아 보세요. 일곱 번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입니다. 늦은 저녁 식사나 과식은 소화기관이 활발히 작동하게 만들어 몸이 활동 모드에 머물게 됩니다. 그 결과 뇌와 몸은 쉬지 못하고 잠들기가 어렵고 깊은 수면에 도달하는 시간도 늦어집니다. 대한수면학회에서는 적절한 수면을 위해서는 취침 전 최소 3시간 이전에 식사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화가 느린 고지방 고단백 식단은 피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는 위장 기능이 약해져 밤늦게 먹은 음식이 소화되지 못하고 위에 머무를 경우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으로 자다가 자주 깨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오후 6시 이전 가벼운 저녁 식사로 마무리하고 밤에는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 한 잔으로 속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먹는 시간도 수면의 리듬입니다. 언제 먹느냐가 어떻게 자느냐를 결정짓는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여덟 번째, 낮잠은 짧고 이른 시간에입니다. 낮잠은 자칫하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오후 에너지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언제, 얼마나 자느냐입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은 낮잠은 오후 3시 이전 2030분 이내로 제한할 경우 밤잠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기분 개선과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1시간 이상 깊은 낮잠은 수면 주기를 깨뜨려 밤잠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는 활동량이 적고 밤에 자주 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벼운 낮잠은 도움이 되되 규칙적으로 짧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같은 패턴의 낮잠을 자는 것도 뇌에게 안정감을 주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낮잠은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계는 시간이 정해줍니다. 아홉 번째, 침실은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입니다. 침실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음식을 먹는 등 여러 활동을 병행하다 보면 뇌는 그 공간을 쉬는 곳이 아니라 활동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침대에 누워도 뇌는 계속 깨어 있으려 하고
결국 잠들기까지 시간이 길어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 수면재단의 NSF는 침실을 수면만을 위한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수면 유도의 가장 효과적인 환경적 변화 중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침실 온도는 1820도, 습도는 5060% 수준이 가장 이상적인 수면 환경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웠다면 책이나 TV 대신 호흡을 느끼고 눈을 감고 조용히 내 몸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불빛은 모두 끄고 전화기도 침실 밖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은 오직 쉼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잠을 부르는 침실의 조건입니다. 10번째, 잠에 대한 집착 내려놓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빨리 자야지, 잠 못 자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수면을 가장 크게 방해합니다. 잠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며 과도한 걱정과 긴장이 뇌를 각성시켜 불면증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수면에 대한 불안과 집착이 있는 불면증 환자군은 뇌파 분석 결과에서도 각성 상태가 높게 유지되고 있었으며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잠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았을 때 수면의 질과 지속 시간이 모두 향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못 자면 어쩌지가 아니라 오늘은 누워만 있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잠들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잠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도 잠에게도 조금은 너그러워져야 진짜 휴식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잠마저 편히 자지 못하는 밤이 계속된다면 삶의 질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불면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 우리의 뇌를, 몸을, 리듬을 바꿔놓은 결과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수면 습관은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약 없이 내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잠들기 전 한 가지씩만 실천해도 당신의 밤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다시 편안한 잠을 시작해보세요. 잠드는 것조차 두렵지 않은 밤, 당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 건강상식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좋아요 한번, 댓글로 인사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